네, 청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MC 장원 어떻게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뭐 정식 휴가는 못 다녀왔고요. 뭐 촬영 때문에 해외를 잠깐 다녀오긴 했습니다. 해외 간다고 했었죠. 네네. 좋았겠다. 근데 일로 가면 그냥 일이지 여기가 해외인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하긴 그래요. 제가 그 여행 칼럼니스트 기자다가 여행 칼럼니스트로 돈 분이 있어서 옛날 얘기인데. 너무 부럽다고. 네. 철마다 좋은데 놀러 다니면서 그걸로 글 써가지고 밥벌이까지 되니까 얼마나 좋냐고 내가 그랬더니 네네. 아주 한심한다는 저를 쳐다보더니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도 업이 되는 순간은 스트레스다. 네. 적극 공감합니다. 명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취미는 취미대로, 네. 업은 업대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네. 오늘 할 얘기는 잼버리에 숨은 1인치.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가는 내용입니까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네. 시작 전에 제가 어제 어느 나라 대원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동하는 잼버리 대원들 수십 명을 좀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 행색이 초췌한 건 둘째치고 팔다리에 목이 물린 자국이. 아이고. 막 멍들고 막 이 피딱지 져 있고 막 이런 게 온 팔다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사과하고 막 음료수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아니 평생 딱 한 번 있는 행사고 돈도 억수로 들어가잖아요. 네. 참가비가 장난 아니거든.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뭔 100만 원이야. 몇 백만 원 드는데. 근데 뭐 항공료이 다 비용 포함하면. 근데 와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 가서 바가지 한 번 써도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 네. 근데 그 수준을 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처음 온 한국에 대한 인식이 혹시라도 좀 안 좋아져서 오래 갈까 그것도 되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잼버리를 좀 짚어야 되는데 수만 가지 이야기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숨어있는 1인치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각을 약간 틀었는데요. 네. 얘기를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잼버리 혼란상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영국과 미국 대원들의 철수였어요. 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시다. 제가 주목한 건 미국 대표단이 철수해서 잡은 숙소인데 어디였습니까?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였어요. 자, 이게 갖는 의미가 있어요. 네. 자, 제가 군 시절에 여기 경계 근무를 했었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그랬구나. 전경으로 근무하면서 여기 경계 근무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가 나왔는데 중앙일보가 지난 7일에 내놓은 보도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의 새만금 철수 작전이 경기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마무리됐다. 해외 미군 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로 한미 동맹의 실질적 협력을 상징하는 이곳이 긴급 상황에서 자국민 보호라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 그리고 나서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음성 내역으로 녹음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군 당국자는 양국의 두터운 동맹을 상징하면서 실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캠프 험프리스라며 이번에 성공적인 철수 작전으로 캠프 험프리스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건져내야 하는 단어는 동맹입니다. 네. 자, 이 단어의 의지에서 다시 미국 대표단 철수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미국 대표단 철수는 단순히 미국 스카우트 연맹 차원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죠. 군 시설을 쓴다는 거는 정부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미 정부에서도. 바로 그 얘기죠. 네. 캠프 험프리스가 무슨 뭐 호텔입니까? 모텔입니까? 들어간다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캠프 험프리스가 제공이 됐다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스카우트 대원들의 철수 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반증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따라서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철수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말씀하시려는 건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동맹이 동맹인 미국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결정을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네. 자연스러운 거죠. 왜? 자국민, 네. 특히 자국민 중에서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지사예요, 이거는. 네. 게다가 또 발빠르게 처리했다고 또 굉장히 또 그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에 심각한 내상을 입혔다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물어야 되는 게 나오는 건데 네. 도대체 한미 동맹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물음이 여기서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씁쓸한 지점이 있는 게 이 외신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북유럽 국가 대원들도 험프리스로 철수한다라는 네. 보도가 났었거든요.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어서 오세요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면은 더 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동맹 미국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미 동맹은 어디까지냐라는 물음이 성립이 된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내린 바가 있어요. 네네. 뭐냐면 한미 동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초한 것이고 따라서 군사 안보 분야에 국한된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 철수와 한미 동맹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스카웃이 군사 안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상관없죠 전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섭섭해할 이유도 없고 네. 미국을 문제 삼을 이유도 없고 네. 미국이 의식할 이유도 없는 거죠. 헌데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미국에서 한국 정부로 한번 돌려봅시다. 5월 1일이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브리핑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 주십시오.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몸소 규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5월 2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유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 동맹은 양국 문화 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 동맹으로 발현될 것입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문화 동맹으로까지 확장을 시켰네요. 대통령 입으로 직접.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동맹을 확장시켰다고 자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안보 분야로 국한되는 동맹이 아니라 전 분야로 확장된 동맹. 그것도 확장시켰다가 되니까 완료형이잖아요.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규정에 따르면 미국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동맹이라는 미국이 가장 앞서서 네. 재빠르게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는 캠프 험프리스로 철수를 시켰다. 네. 라는 이런 문제를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라고 한 규정에 따르면 세 가지 해석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첫째, 미국의 철수 결정은 한미동맹 관계에 입각해 볼 때 뒤통수 때린 것이다. 네. 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져요. 네. 맞죠? 그렇죠. 예, 한국 정부의 이 대응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교육 문화 동맹은 미국은 생각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정신 승리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네. 미국은 군사 안보 분야로 한정된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정신 승리 차원에서 거의 모든 분야로 그래서 교육 문화에까지 한미 동맹이 확장됐다고 혼자 생각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 해석은 한국의 준비 부실이 결과적으로 미국도 인정하는 교육 문화 동맹을 저해한 것일 수도 있다. 네. 요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경우든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뒤통수 때려서 맞았다라는 해석이 돼버리면 네. 한국 정부는 순진하게 당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두 번째, 미국은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한미 동맹이 전 분야로 확대됐다는 것이 제가 김칫국 마시기였다라고 만약에 이런 해석이 된다면 한국 정부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냉정을 잃고 순정에 사로잡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 바라기가 네. 되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 미국도 교육 문화 동맹까지 확장된 걸 인정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동맹에 어울리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낸 결과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무능력을 내부해서 결국은 동맹에 해를 끼친 주체가 누가 되어버립니까? 한국 정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실을 제공한 건 사실 한국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문제는 한국 정부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단을 해놓고 한번 얘기를 부산 엑스포로까지 한번 넓혀봅시다. 네. 이번에 이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미국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유치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손을 들어주면 네. 엑스포 그러니까 그 개최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면 이거는 경제 안보, 경제 동맹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걸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배신 행위일까요? 그러면? 네? 근데 미국이 아니 우리는 니네 지지해주고 싶었는데 잼버리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 네. 그래서 우리도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미국도 아니 동맹 간에 설린 우호관계도 다 좋은데 호혜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니네가 잘해야 우리도 잘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건데요. 네. 대답할 게 있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철수를 통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증명이 됐으니까요. 야멸차다라는 겁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어떤 그 찐득한 연인 관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허물을 내가 다 안아주마. 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국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이익에 해가 끼쳐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관계.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먼저 철수시켜버렸잖아요. 네. 이게 동맹 미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문제는 뭡니까?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죠. 네. 문제는 미국이 틀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못해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응? 동맹이 군사 안보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규정대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든지 간에 그 실 내용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네. 최대한 가치 중립적으로 진단을 하면 네네. 뭐 동맹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따지지 않겠고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한 번 뭐는 영원한 뭐라고 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동맹은 한 번 동맹은 영원한 동맹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실 내용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강을 얘기하는 거지. 자강. 스스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안 돼버리면 결국은 한미 관계 어떻게 다른 건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저거라는 거예요. 미국 대원들의 철수. 결국 문제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결론이란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을 향해서 동맹이 왜 이래? 이런 얘기 겸연쩍어서라도 못 꺼내낼 정도로 너무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자, 이번에 각국 대원들의 철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좀 드러났지만 저도 가장 좀 뼈아프게 느껴졌던 게 이 외교에 있어서의 비정함이거든요. 사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최대 우호 국가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두 국가 다. 그렇죠. 영국은 뭐 우리하고 동맹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이 응? 미국 너마저. 근데 미국 너마저가 아니라 아메리카 너마저. 미국 너부터잖아요. 네. 어떻게 미국 너부터 그러냐? 이런 거잖아요. 네. 응? 게다가 다른 나라들도 철수하면 우리가 빨리 받아주겠다라고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의 다른 데서 이 얘기를 안 하길래 네네. 그래서 오늘 좀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야멸차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애누리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국제 관계잖아요. 이게 국제 관계. 그런 상태에서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사랑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가장 앞장서서 철수 결정을 내릴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응?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동맹인 너희들이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죠. 어떻게 야멸차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네.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어있던 1인치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나오는 긍정적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외교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외교의 어떤 부실함도 좀 드러난 사안인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이 되는데 좀 기후 위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서 가장 처음에 들었던 건 네. 정말로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를 넘어서 뭐 경제, 교육, 문화, 산업, 과학기술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다 망라가 되는 이렇게 됐나? 정말 그럴까?라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 동맹 정신을 저해한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왜? 호혜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네. 성실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시선은 따뜻함에서 싸늘함으로 바뀐다. 네. 그게 국제관계다. 네, 촌철님 남겨주신 의견도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님, 누구도 말 못하는 말을 속 시원하게 말하시네요. 자, 빈센트님, 그렇죠. 애누리 없는 외교. 자, 야리님, 당연한 겁니다. 자국민이 먼저지요. 자, 묻지마님, 동맹이 도청합니까? 뭐 더 말해봐요, 소리죠. 그렇네요. 그렇죠. 도청권도 몇 달 있었죠. 전에 이 건이 있었죠. 네. 네. 이것도 결국 흐지부지 돼버렸던 거 아닙니까? 네. 진실이 뭐다라는 거 안 나왔잖아요. 네. 물론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진실이 규명이 되고 이것이다라고 확정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네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 정기 누설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